여기 울고 싶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원유 생산을 늘려달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SOS를 빈살만 왕세자 감산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원유 가격을 둘러싼 미국과 사우디의 동상이몽, 향후 유가 전망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장의성 미래에셋증권 반포 WM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날씨 좋고 나들이도 가고 해야 되는데 또 기름값 걱정해야 되는 겁니까? 네, 최근에 기름값 걱정 좀 안 했었는데 주말에 오펙 플러스에서 기습적인 감산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또 기름값 오르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아요. 오펙 플러스, 그러니까 중동 산유국들 플러스 러시아까지 이제 포함한 거잖아요. 네네. 이 원유 생산량을 줄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격을 이제 올린다라는 얘기인데, 네네. 그렇죠? 네. 어떻게 우리 국제유가 또 뭐 100불 이렇게 가는 겁니까? 네, 이번 감산만으로 100달러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주말에 이제 뉴스가 있으면서 월요일 날 한 6% 오르면서 WTI 기준으로 한 80달러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그 가격이 지금까지 목요일인데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감산으로는 100달러 가기 네.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방은 지지가 될 거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은 이 왜 감산을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미국의 은행 사태 이후로 이번 주에 나오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 경기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예. 있어요. 그렇다면 유가의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거를 오펙 플러스에서 먼저 읽고 줄어드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감산을 선제적으로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유가를 올리기 위한 감산이 아니고 예. 떨어지는 거를 하방을 막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감산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감산량이 116만 배럴. 네네. 기존에도 이미 하루에 200만 배럴씩 감산을 해왔으니까 앞으로는 네. 316만 배럴씩 이제 연말까지 감산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갑자기 이렇게 감산 카드를 들고 나온 배경에 뭐가 있다고 보세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하루에 그 석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게 한 1억 배럴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이게 벌써 한 1%? 그 이전에 200만 배럴까지 합하면 한 3%가 넘는 네. 금액을 감산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도요. 최신 데이터를 보면은 공급이 한 60만 배럴 정도 초과 상태예요. 그러면 유가가 이제 하방 압력이 예.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요번에 감산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좀 초과되는 상황이 오겠지만 네.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오면 수요가 더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공급 초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감산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은행 위기 확인하고 이 산유국들이 감산 발표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요. 장사꾼들이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돈 쓸 곳도 많잖아요, 지금. 사우디 그럼요. 같은 경우. 돈 쓸 곳 엄청 많죠. 네.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네옴시티 한다고 하잖아요. 뭐 5천억에서 1조 달러 정도 든다고 하니까요. 돈이 네.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 좀 난감해지는 게 미국 아닐까요? 이제 겨우 인플레 잡혀가고 있는데 네네. 유가 오르면 당연히 이제 또 다시 물가 오를 거고 네네. 결국 이제 미국 연준하고 이제 오펙하고 또 한판 붙는 겁니까? 일단 걱정이 되죠. 이게 인플레가 이제 막 잡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감산 결정 전에 미국에서 전화를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감산을 발표하면서 미국은 상당히 열받았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럼 연준에서 이것 때문에 금리를 다시 올릴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번 주에요. 미국의 국채 금리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향후 금리가 내려갈 거에 베팅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지금 연준은 금리 인하가 올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시장의 베팅은 연내 2번에서 3번의 금리 인하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게 감산을 할 만큼 이게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고 침체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 쪽을 시장은 보고 있고 그게 네. 미국 국채 금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 유가가 안 오르는 걸 바라고 있을 텐데 더 떨어지길 바라는 거죠. 사우디는 네. 왜 이렇게 미국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할까요? 사우디도 섭섭한 게 많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유가 측면에서 자, 미국이요. 이게 전략 비축유라는 걸 한 2억 배럴 정도 방출하면서 유가를 떨어뜨렸어요. 네. 미국은 떨어뜨리고 싶지만 사우디는 안 올리고 떨어졌으면 싶죠. 예. 좋겠는 거잖아요. 또 이 정도 방출한 이후에는 재매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입장도 번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뻔히 이제 경기 침체가 보이는 상황에서 유가 방어에 대한 필요성도 있었고요. 네. 또 이게 사우디가 정말 섭섭한 거는 원래 사우디가요. 미국산 무기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이 이런저런 이유를 제한을 두고서 무기를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요. 예. 사우디한테 안 주고 있습니다. 뭐 안보의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다른 옵션도 있다라는 걸 미국에 계속적으로 어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우디하고 미국은 한동안은 정말 맹방 중에 맹방이었잖아요. 네네. 결국 뭐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하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곤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 둘의 사이에 대해서는. 헤어질 결심까지는 아니고 헤어질 수도 있다는 기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인들끼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헤어져라는 게 이제 진심이 아닌 경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우디 입장에서는요. 그렇다면 안보를 지금까지 미국산 무기로 계속 안보를 지켜왔는데 네. 과연 이 안보를 중국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는 굉장히 난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는 결국 이제 주변에 뭐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워낙 강자들이 포진해 있어서 이 안보 문제 때문에라도 미국과 척질 수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선수 쳐서 그 사우디하고 이란 뭐 네네. 중재 나선 걸까요? 세 국가 모두 본인들의 니즈에 의한 겁니다. 사우디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이란하고 화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란은 경제가 파탄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랑 화해할 필요가 있고 중국은 이 둘의 니즈를 맞게 해주면서 네. 중동 내 영향력을 강화시킨 절호의 찬스죠. 거기다가 위안화 결제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고요. 저셋의 관계는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 결제라는 거는 그 석유를 위안화로 거래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네. 이미 한 케이스가 발생을 하긴 했습니다. 예. 3월 28일인데요. 아랍에미리트산 천연가스고요. 그거를 프랑스의 토탈이라고 하는 회사가 중국에 팔면서 위안화로 결제한 케이스가 한 번 있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하필 어제 중국에 들어갔어요. 예. 되게 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원유를 중국 위안화로 결제하고 또 사우디와 이란 어떤 적과의 동침. 그럼 중국은 이런 패를 미리 다 읽고 있었다라는 건가요?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거고 사우디와 미국의 사이가 안 좋은 틈을 비집고 들어간 건데요. 근데 과연 그렇다면 사우디가 말로는 위안화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과연 위안화 결제를 할까? 그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또 안정성 측면에서는 달러하고 또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예. 그것도 그렇고요. 미국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거죠. 네. 이게 과거에 친미 국가였다가 반미 국가로 간 이란이 경제가 파탄이 났잖아요. 과연 미국이 이번 케이스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석유의 결제를 네. 위안화로 하는 거를 용납을 할까? 굉장히 큰 페널티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뭐 브라질하고 러시아가 네. 위안화로 또 무역 거래를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네. 약간의 위협이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위안화의 영향력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이 원달러 환율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는요.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원화도 강세가 된 요인이 있었습니다. 같은 이머징 국가하고 인접해 있는 국가였기 때문이고요. 네. 중국과의 경제가 굉장히 밀접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연결고리는 좀 약해지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일단은 최근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원화 약세인 걸 보면 과연 위안화가 더 폭넓게 결제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건 아직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전제가 네.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미국 말을 안 들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은행 사태에 있어서 연준과 미국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서 지원을 하는 모습이 바로 예.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유가 전망 어떻게 될지는 뭐 쉽게 뭐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기름이라는 게 거의 안 들어가는 재료가 없잖아요. 모든 네네. 상품에 들어가는 거라 이게 혹시 우리나라 어떤 무역 수지 적자 이거 이제 흑자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방해 요인이 되지는 않을까? 직격탄이죠. 우리는 일단 석유를 100% 다 수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13개월째 무역 적자거든요. 이게 지금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거에서 더 늦춰지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우리가 또 수출 위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까지 반영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에는 안 좋은 그런 사건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 있을 걸로 보세요? 이번 오펙 감산 결정? 일단 오펙 감산 결정도 나쁘지만요. 왜 감산을 합니까? 경기 침체가 보이니까 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경제 직격탄이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굉장히 안 좋은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수출로 전 세계 경기가 침체가 되면 수출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일부 그지만 저성장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성장하는 섹터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쏠림 현상, 지금까지 봐왔던 쏠림 현상이 돌아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이게 세계 1강이 변화될 때 이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중국과 미국이 이런 중동 정세와 얽혀서는 이제 어떤 입지에 서게 될지 그것도 궁금한데 어쨌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거 미국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중국의 어떤 위안화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뭐 무력 전쟁까지는 가진 않겠지만 지금의 어떤 경제 전쟁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심해지면 무력 전쟁까지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기축통화국이라는 거는 정말 누구한테도 넘겨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반미 블록이라는 게 생기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공급망은 분리가 될 거고요. 예.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 금융위기처럼 본인들의 경제가 무너지는 거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고 네. 유동성을 방출할 수 있는 그런 그 흐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미국과 사우디가 기싸움 끝에 뭐 화해를 하게 될지 정말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될지 이 미중 간 갈등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장혜성 지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